오늘은 179페이지인가요? 200페이지. 200, 179페이지는 좀 잠깐 보면 됩니다.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인문과정 마지막 날이죠. 이번 주 지나고 금요일부터 시간이 좀 남겠죠. 예? 인문과정은 민법을 한 3번 정도, 동영상 인문 강의요. 3번 정도에서 머리가 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월달 진도가 훨씬 수월합니다. 공법 있죠? 공법은 제 시간에 다 보지 마시고 국토계획법 있죠? 맨 앞에 배우신 거. 요거 한 2번 정도. 요 정도 하시고 연말 보내시라고. 중개사법하고는 제가 수업 시간에 반복을 하니까 양을 늘리지 마시고 저 정도 복습하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안경 끼니까 또 사람을 또 못 알아보겠네. 자, 공인중개사법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가 앞에서 5페이지에서 배우신 내용이 있죠. 중개업이 있죠. 중개업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개업 공인중개사이죠.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소속 공인중개사이죠. 이 세 용어가 가장 핵심이에요. 물론 고용인 중에서 무자격자인 실장님 있죠? 고용인 하게 되면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중개보조원이 있죠. 법인이면 누가 있습니까? 대표자 포함해서 사원 임원이 있죠. 자, 1월부터 진도 나가시면 법조문을 보시면 대부분은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개업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는 나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두 번째 나오는 것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소속이기 때문에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해서 나오는 게 두 번째.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사무소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전체를 표현할 때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을 줄여서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해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 하게 되면 부동산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모두를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주체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두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 및 소속원 이렇게 나오고 간혹 개업 공인중개사 등 나와요. 그럼 용어의 정의에서 배우셨듯이 중개업은 계약을 알선해 주는 게 중개인데, 업을 한다는 말은 손님이 일단 부동산 와서 의뢰해야 되죠.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뭐로 하는가? 업을 행하는 거. 이 세 가지 갖추면 업에 해당한다. 무등록이어도 업이다. 부수적으로 해도 업이죠. 토지만 해도 업이다. 세 가지만 갖추면 업에 해당한다. 이때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다는 말은 항상 민법하고 비교해서, 민법에서는 매도 매수인 거래 당사자 간 직접 계약을 배우시죠? 당사자가 직접 계약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데 당사자가 계약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부동산 찾아와서 뭐 해달라고요? 의뢰하는 내용이 중개해달라고 의뢰하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거래 당사자 간 이렇게 하지 않고 중개 의뢰인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뢰한다, 중개한다 말은 공인중개사법에서만. 그러면 중개해달라고 의뢰받은 소장은 뭐 해주겠다고요? 중개해드리겠다 승낙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의뢰가 있다 그 말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어떤 계약 체결? 중개해달라고 의뢰하고 중개해드리겠다 승낙해서 체결되는 계약을 중개계약이 체결되어야 업이 된다. 그럼 중개해드리겠다라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중개를 해야 되겠죠? 중개를 한단 말은 매도 임대인이 내놓은 물건이 있다. 중개 대상 물에 대해서 손님 간의 계약을 알선 중개하려면 먼저 각종 공적인 정보 공부를 통해서 조사 확인하고 확인한 자료가 어서 설명해야 되겠죠. 설명들은 당사자가 계약 조건에 합의가 되면 계약합시다. 그죠? 그러면 계약이 체결되면 부동산에서 거래 당사자 쌍방을 앉혀놓고 마무리 작업 몇 가지요? 3가지. 거래계약서 교부해야 되죠.
확인 설명한 내용에 따라 계약이 이루어졌죠. 계약 체결 후에 확인 설명 내용과 달라서 손해가 발생되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확인 설명이기 때문에 확인 설명서 써주고, 확인 설명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서 확인 설명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어서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능력이 없으면 손님이 보완되니까 앞에 등록 절차에서 배우셨듯이 업무 개시 전에 뭘 해야 한다? 보증을 설정해서 신고해야 한다. 잘 안 보이죠? 근데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요 대가가 요게 중개업이고 요 대가가 법에 정하고 있는 일정한 보수를 받는다. 그죠? 일정한 보수를 받는단 말은 오늘 배우시겠지만 법에 정한 한도 내에서의 중개 보수를 받는다. 중개 보수를 받는단 말은 업의 목적은 벌어서 먹고 살겠다 그 말이니까 영리 영업성이 있어야 하고, 업으로 한다 그 말은 영리 영업성이 보수를 받고 한 건 하고 마는 것은 아니겠죠. 계속성 반복성이 있어야 업이 된다. 그래서 법에서 쓰고 있는 표현대로 하게 되면 중개업이라 하면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 끝인데, 달리 표현하면 중개업은 어떤 계약에 의하여, 중개 계약에 의하여 뭘 가지고, 영업성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뭐 하는 것, 중개하는 것을 업이라 한다. 그러니까 전체에 배우신 내용이, 주된 내용이 중개 계약부터 여기까지 배우셨다고. 안면 있어요. 오늘 혈색은 좋으시네. 연말이라는 거죠. 마지막 수업이고. 무등록 중개업도 중개업이지만 무등록 중개업은 단속이 걸린다. 위법해서 처벌 대상이죠. 이미 체결되어져 온 계약은 유효. 무등록 중개업은 강행규정 위반 예외 없이 처벌 대상이 되는 강행규정 위반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죠.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한 계약은 유효하지만 무등록 중개업자는 자기가 체결시킨 계약이 유효하다고 해서 의뢰인에게 보수 청구할 수 있다. 보수 청구할 권리는 없다. 의뢰인과 약정한 중개 보수 지급 약정은 무효. 거래 계약은 유효. 배우셨죠? 그럼 중개업을 적법하게, 같은 말 처벌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만 할 수 있네. 그죠?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도고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자죠. 등록한 자 개념은 개업 공인중개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는 누구? 공인중개사 개념이고, 개념을 구분하시고, 현재 공인중개사법 안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은 몇 사람? 3사람.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도 있죠. 이름이 뭐요? 특수법인이라 부르고, 대표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상 지역농협이 있죠. 이렇게 나눠놓고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면 특수법인을 묻는 것이고, 이 말 없이 그냥 개업 공인중개사는 하면 몇 사람을 말하고? 3사람 다. 그러면 우리 법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한 사람이 있고, 법인이 아닌 같은 말 개인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2사람 있죠. 개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게 되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고, 자격 시험 제도가 있기 전부터 중개업을 해왔던 자에 대해서 기득권 지어서 지금까지 중개업하고 있는 자가 공인중개사법 부칙 제6조 제2항의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죠. 이렇게 나눌 줄 아셔야 돼. 앞으로 쭉 수업 들어보시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법인이 아닌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나오면, 법인이 아닌 사람 총 3명 중에서 법인 한 사람 빼고 법인이 아닌 하면 2사람이고, 구체적으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부칙 개업 공인중개사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 사람은 왜 나오고 이 사람은 시험에 왜 나오는가? 일단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수법인, 대표적으로 농업협동조합법상 지역농협은 농협을 설립한 목적이 중개업하려고 설립한 거 아니죠? 농업협동조합법에 가니까 농협은 일반인 모두를 대상으로 중개업을 하는 게 아니고 농협에 가입하고 있는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농지도 부동산도 농지 한 개에 대해서만 조합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인이 농협. 주된 사업이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요만큼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농지에 대해서만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특수법인에게 공인중개사법이 다 적용된다. 공인중개사법 전체 기준 중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이 뭐인가? 이걸 묻는 것이 특수법인. 대표적으로 법인이 등록할 때 적용되는 등록 기준은 특수법인이 갖춰야 한다. 등록 기준은 특수법인에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법인도 법인이기 때문에 분사무소 들 수 있죠. 원칙은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 두어라. 이게 우리 법에 의한 분사무소 책임자 요건인데 특수법인은 분사무소 두는 경우에도 책임자는 누가 아니어도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그런 걸 묻는 것이 특수법인. 부칙은 개업공인중개사이죠. 우리 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세 사람의 주된 사업은 중개업입니다. 중개업이 주된 사업이어서 공인중개사법이 전면적으로 다 적용되는 것이 원칙인데 부칙은 개업공인중개사이지만 무자격자이다. 무자격자인 같은 말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하면 누구요? 부칙. 그냥 부동산 안에서 무자격자는 공인중개사 아닌 자는 하면 누구? 중개보조원. 무자격자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가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붙으면 부칙. 주된 사업이 중개업인데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다른 두 사람에 비해서 차등을 받는다. 중개사무소 명칭 상호 정할 때 몇 자를 못 쓰는가? 8자. 공인중개사 사무소 문자는 못 쓰죠. 중개대상물 5가지는 모두 다 취급할 수 있지만 업무지역은 전국이 아니고 울산광역시에 부칙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가 있다면 어디까지만? 울산광역시 안에 있는 대상물만. 무자격자이기 때문에 겸업을 하여도 법원 경비 업무나 자산관리공사 공매 업무를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차등 받는 걸 묻는 게 부칙이고 그 정도 알고 계시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된 누구이고 공인중개사 고용인 중에서 공인중개사인 자가 소속이죠. 확장되면 법인의 누구로서 사원 임원 중에서 누구인 자도 공인중개사인 자도 어디에 포함? 소속에 포함. 공인중개사로서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 설명할 수 있다.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작성처럼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없다? 있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하는 확인 설명을 도와줄 수도 있겠죠.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중개 보조원은 공인중개사 아니죠. 확인 설명이나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 작성인 중개 업무를 일체 수행할 수가 없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인 현장 안내나 일반 서무처럼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그죠? 그 정도 보시고 주된 내용이 중개업이니까 중개업은 다시 중개계약이 있어야 되고 확인 설명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마무리 작업 3가지 하고 그 대가로서 보수를 받는다. 이걸 배우신다고. 그러면 전 시간에 중개계약은 들어보셨죠? 중개계약은 누구하고 누구 간 계약? 중개해달라고 부동산 찾아온 의뢰인하고 중개해드리겠다 승낙한 개업 공인중개사 간 계약이죠. 중개계약은 체결해야 한다. 체결할 수 있다. 중개계약은 손님이 여전히 민법에 따라 직접 계약할 수가 있는데 거래 경험이 없어서 손님이 부동산이 필요해서 그때 찾아갈 수 있는 거죠. 필요한 경우 손님이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이 중개계약.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개계약의 종류는 2가지가 있어요. 일반 중개계약이 있고 전속 중개계약이 있고. 기억이 납니까? 시험 끝나시고 내년에 허리가 안 좋으면 공부하기 없어 힘든데 나중에 다 시간 내 가지고 오대산 안 갔다 해서
부동산. 예. 그 척추 전문 도서가 있어요. 아 진짜입니다. 그 밑에 제가 뭐 아침에 거의 뭐 실없는 소리 하겠어요 지금? 아침부터 뭐 실없는 소리 하겠어요 지금? 아니 제가 전화해 드릴 수도 있어요. 실제입니다. 식구 전체가 수술 안 했죠. 자, 여기 일반 중개 계약할 때 일반 개념은 제한이 있다 없다? 제한이 없다는 개념입니다. 전속은 제한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일반법은 제한 없이 적용되는 법, 특별법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적용시키겠다. 특별법. 보면 의뢰인은 지가 필요해서 중개 계약하러 갈 때 일반 중개 계약하러 간다. 그 말은 부동산 제한이 있다 없다? 없이 매도 의뢰인 A가 자기 소유 아파트를 팔기 위해서 값을 비용 다수한테 맡길 수 있죠. 다수의 개업 공인 중에서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이 일반 중개 계약. 전속은 제한이 있죠. 다른 부동산에 내놓지 않고 값 니한테만 내놓게 특정한 개업 공인인사를 정하여 그 개업 공인인사에 한하여 체결할 수 있는 계약이 전속 중개 계약.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식이 일반 중개 계약 방식이고, 이 계약의 일반 중개 계약의 단점을 도안하기 싶은 제도가 전속이어서 시험은 거의 전속은 거의 매년 나온다. 그럼 일반 중개 계약에 어떤 단점이 있는가? 매도 의뢰인 A가 자기 소유 아파트 매매권에 대해서 갑하고도 계약하고 병하고도 계약해서 다수하고 계약했죠. 하면서 일일이 자기가 맡긴 내용, 중개 계약의 내용을 중개 계약서를 씁니까? 부동산 찾아가면 그냥 말하는 조건은 아파트 몇 동 몇 호입니다. 조건이 어떻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개업공인서는 계약서를 써주는 게 아니고 접수장에 적고 말죠. 구두계약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서면계약도 계약이고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민법대로 표현하면 계약 방식에 관계없이 성립되는 불효식 계약이다. 그럼 구두계약도 계약이지만 후일 의뢰인과 개업공인서 간 분쟁이 있을 수 있죠. 나는 이렇게 맡겼다. 네가 언제 이렇게 맡겼노? 이렇게 분쟁이 있을 수 있는데 구두계약은 또 계약이지만 남아있는 증거가 없죠. 증거로서 기능 못해요. 그럼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전속이기 때문에 전속 중개 계약이면 반드시 법에 정하고 있는 전속 중개 계약서가 있고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단 말은 법에 정하고 있는 서식을 사용하여 반드시 전속 중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계약서는 왜 씁니까? 증거로 남겨라 그 말이니까 몇 년? 3년 보존 의무가 있다. 이 두 가지 반드시 전속 중개 계약서에 의하여야 한다. 3년 보존해야 한다는 말은 일반 중개 계약의 단점인 구두 계약을 본하게 두었다. 이렇게. 두 번째 일반 중개 계약의 단점은 다수하고 중개 계약을 아파트 동일한 매매권에 대해서 다수하고 중개 계약하면서 내가 보수를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도입니까? 보수를 다 보장해줘요? 보수를 다 보장해주겠다는 제도는 아니고 다수의 개업 공인인사에게 일을 맡겨놓고 다수의 개업 공인인사는 자기의 보수가 보장이 안 되니까 다른 개업 공인인사보다 먼저 계약서를 설목적으로 경쟁 중개할 수밖에 없고 경쟁 중개하여 계약서를 써준 단 한 사람에게만 보수가 보장될 뿐이지 다수의 개업 공인인사 모두에게 법적으로 보수가 보장되지 않는 관계로 법에서 일반 중개 계약한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손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중개할 의무를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손님을 위한 적극적인 의무는 없고 내가 먼저 다른 부동산보다 계약서를 설목적으로 경쟁 중개할 뿐이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되어도 거래 가격이 정상 가격 이하로 계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상 가격 이하로 계약이 이루어지면 손님이 보호가 안 되죠. 이 단점. 그러면 전속은 다른 부동산에 내놓지 않고 니한테만 내놓겠다. 네 보수는 내가 보장해 줄 테니까 경쟁 중개할 필요 없이 법에 정하고 있는 적극적인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매도 임대인이 개업 공인인사 갑을 찾아와서 내 소유 아파트를 내가 석 달 후에 이사 가니까
니한테만 내놓게 석 달 내에 팔아줄 수 있냐고. 전속 중개계약 내놓고 가십시오. 중개해드리겠다. 석 달 후에 임차인 나가니까 임차인 구해줄 수 있나. 내놓고 가십시오. 임차인 구해서 중개해드리겠다라고 승낙해서 매도 임대인과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기가 매도 임대인으로부터 확보한 중개 대상물이 있죠. 중개 대상물에 관한 7가지 정보를 정리해서 전속 중개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내가 이런 조건의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물건을 찾고 있는 매수인을 또는 임차인을 확보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에서는 손님을 확보되어 있는데 물건 찾고 있는 부동산이 있을 수 있죠. 이 부동산이 볼 수 있도록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물건 내놔야 한다. 이게 가장 적극적인 거예요. 이때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들어보셨어요? 정보망은 오로지 누구만 가입해서 개업 공인중개사만 가입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물건을 올리면 찾고 있는 부동산에서 연락해서 공동중개합시다. 공동중개할 수 있는 인터넷이 정보망이죠. 그러면 전속중개 계약의 경우 정보를 공개할 수단은 개업 공인중개사만 가입해서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하든지 또는 모든 개업 공인중개사가 정보망에 가입한 것은 아니겠죠. 또는 일간신문에다가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물건 내놓겠습니다. 소장님 중에서 보시고 찾으시면 물건이 맞으면 저하고 연락해서 공동중개하자. 이것이 정보 공개예요. 정보를 공개했다면 물건 내놓은 손님에게 일전에 저한테 내놓은 물건을 법에 따라서 7가지 사항을 이렇게 정리해서 공개했습니다라고 공개한 내용을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공개를 할 때는 며칠 걸리고 7일 공개한 다음에 문서 통지는 지체 없이. 예외가 있죠. 손님이 물건 내놓으면서 별 소리 없으면 7일 내에 공개를 해야 되지만 물건을 공개하면서 내 물건은 니한테만 전속적으로 맡길 테니까 내 물건은 다른 부동산에 내놓지 마라 라고 요청할 수 있나 없나요? 비공개 요청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손님이 물건 내놓으면서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했기 때문에 비공개 요청이 있다라고 나오면 요청에 따라야 하니까 이때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에서 하는 주된 업무가 이 중개 업무이면 중개계약 단계, 확인설명 단계, 계약서 쓰는 단계로 나누면 계약서를 쓴다는 말은 당사자가 합의가 되었다.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계약서겠죠. 그러면 계약서 쓰기 전 단계하고 계약서 쓰는 단계를 구분할 줄 아셔야 돼. 가격 이름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현재 중개계약 체결하는 단계인가 확인설명 단계인가 계약서 작성 단계인가 이걸 구분하시면 계약서 쓰기 전에는 아직 합의가 안 됐다 그 말이죠. 이 가격 이름이 그래 예정 가격이 돼야 되죠. 그래서 공개할 가격은 예정 가격을 공개합니다. 이렇게 정보를 공개해서 문서 통지한 다음에 문서 통지했다라고 정보 공개했다 문서 통지는 받았지만 전속은 특정한 부동산 한 사람에게만 맡겼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궁금하겠죠. 그래서 전속 중개 계약하고 2주에 1회 이상은 일전에 통지해드린 내용대로 물건 내놓고 했으니까 다른 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조건을 맞춰가고 있다라고 중개 업무를 계약 알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중개 업무 처리 상황을 또박또박 적어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그죠? 정보 공개가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 단계에서 업무 처리상 통지. 요 네 가지는 누구 의무라고요?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사항이 있다는 말은 요 네 가지는 일반 중개 계약과는 관계없다 그 말이죠. 일반 중개 계약서 작성 의무가 없고 작성 의무 없으니까 보존 의무가 정보 공개 의무가 업무 처리상 통지 의무는 없다. 그럼 앞으로 수업 시간에 개업 공인중개사 는 해서 수십 가지 의무 해야 한다 나오는데 현재 일반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보다는 전속 중개 계약한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몇 가지 의무가 더 있고 네 가지에서만 더 차이 있다. 그 말은 네 가지 이외에 기타 수십 가지 의무는 공통이다 차이점이다. 일반도 해야 되고 전속도 네 가지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중개해드리겠다 계약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중개해야 되겠죠. 중개를 한단 말은 손님이 내는 물건에 대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먼저 각종 공적인 장부 공부를 통해서 조사 확인하고 현장 답산 자료 가지고 손님 앉혀놓고 대장 보여주고 설명해야 될 거 아니야? 확인 설명이 두 번째예요. 그러면 확인 설명은 소속 공인중개사도 할 수 있다 없다? 소속도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속 공인중개사 확인 설명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은 두 번째가 하고 법에서 확인 설명 하여야 한다 할 때 누가? 당연히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인이면 대표자가, 분사무소이면 책임자가 확인 설명을 해야 한다. 확인 설명은 언제 합니까? 계약서 작성해서 보수를 받을 목적인 것이 확인 설명이기 때문에 계약이 체결되기 전 계약이 체결되기 전 이걸 공인중개사법으로 표현하면 계약을 알선해서 중개했죠. 체결되기 전이니까 중개가 완성되기 전. 별거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배우시고 개업 공인중개사가 현재 중개 업무를 하는 단계가 중개계약 단계인지 확인 설명 단계인지 계약서 작성 단계인지 구분할 줄 아시면 돼. 그럼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설명을 해야 할 때 누구한테 설명해요? 중개의뢰인 부르면 네가 알아서 정리하라 그 말 아니야.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손님 데리고 현장 안내하고 등기부에 설명하는 것은 그 대상물에 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 데리고 설명해 주라 그 말 아니야.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매도 임대인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매매계약에서 매수,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 의뢰인은 권리 취득이죠. 소유권의 임차권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리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만 설명합니다. 매수, 임차 그 밖에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어떻게 설명하는가? 정보가 없는 사람에게 당연히 성실 정확하게 구두로 설명해야 되겠죠. 설명만 하면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대장이나 등기부처럼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여기에 확인 설명이야. 이게 핵심이야. 시점이 계약이 체결되기 전,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라고 시점이 주어지면 아 확인 설명이구나 아셔야 되고, 그 다음 우리한테 물을 것이 누구에게 어떻게 그걸 물으니까 매수, 임차 그 밖에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자료 제시해야 한다. 확인 설명 의무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유상으로, 중개할 때만 확인 설명 의무가 있겠는가? 무상이어도 설명 의무가 있겠는가? 보수를 유상으로 하겠다, 무상으로 하겠다는 말을 달리 풀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손님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행사하면 달라고 하는 거고, 그냥 둬라면 내 권리 포기 문제죠. 권리 포기는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법에서 가고 있는 의무까지 면해지는 것은 아니니까 무상으로 중개하여도 확인 설명 의무가 있다 없다? 있고, 무상으로 중개한다 해서 확인 설명을 소홀히 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되면 배상 책임이 있대. 그럼 확인 설명은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니까 어떤 가격을? 예정 가격을 설명해야 되고, 매수, 임차,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설명하기 때문에 설명해야 할 조세도 매수인이 부담할,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만 설명하면 되지 매도인이 부담하는 양도세는 설명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계약이 체결되면 확인 설명이 되어서 계약이 체결되면 거래계약서 교부하고 설명서 교부하고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에 관한 보증 관련상 설명해야 되죠. 거래계약서 작성해야 한다. 설명서 작성해야 한다. 누가? 개업 공인중개사는, 법인이면 대표자는, 분사무소 책임자는 언제? 뭐 완성되기 전이요. 완성되기 전에 확인 설명했는데 지금. 그러니까요. 계약이 체결된 때, 중개가 완성된 때. 중개가 완성된 때, 계약이 체결된 때 나오면 아 이제 마무리 작업이구나. 누구 대상으로? 거래 당사자이죠. 매도 매수인이 거래 당사자, 매매 계약 당사자게 되면 매도 매수인 두 사람 말하니까 쌍방에게 거래 계약서, 확인 설명서 교부하고 보존해야 한다. 그죠? 서명 및 날인해야 하네요. 서명 및 날인은 왜 합니까?
후일 분쟁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서 계약서 써둬라 그 말이고 증거로. 계약서에 자필 서명하고 도장을 찍어둬라 그 말은 개업 공인중개사는 소속이 한 확인 설명 내용이 잘못되어서 손해가 발생될 수 있나 없나요? 그럼 내가 한 일이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것이 서명 및 날인이기 때문에 누구는 책임져야 되고 개업 공인중개사, 분사무소 책임자, 법인 대표자 서명 및 날인하고 확인 설명을 개업 공인중개사 단독으로 했다면 누구만 찍으면 되고 개업 공인중개사 찍으면 되지만 당의 중개인을 확인 설명을 소속 공인중개사가 했다면 소속이 확인 설명한 것이 추후에 잘못되어서 손해배상 책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당의 중개인이라는 한 소속이 있으면 소속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개공만 해야 한다? 당의 중개인을 한 소속이 있다 하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고용인이 했지만 업무상 행위는 누가 한 것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간주되니까 당의 중개인을 수행한 소속이 있다 하면 소속은 개업 공인중개사와 함께 법인이면 대표자와 함께 분사무소이면 책임자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거래 계약서에만 쓰는 표현이 세 가지가 있죠. 거래 계약서는 몇 년 보존이요? 5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은 뭐만? 거래 계약서만. 거래 계약서 5년 보존하려면 써야 되겠죠. 써야 하는데 법에 정한 표준 서식이 있다. 표준 서식이 없다. 법정 서식이 없다. 뭐만? 거래 계약서만. 5년 보존해야 한다. 뭐만? 거래 계약서만. 이제 거래 계약서 쓴단 말은 합의가 되었다. 그러면 어떤 가격? 예정자 빠지고 거래 금액을 기재한다. 그죠?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거래 금액 기재합니다. 5년 보존은 어디만 쓴다고요? 거래 계약서만. 그럼 거래 계약서만 법정 서식이 없으면 나중에 나올 표가 일반 중개 계약서는 법정 서식, 표준 서식이 있다 없다? 있다. 전속 중개 계약서 있다 없다? 있다. 확인 설명서 있다. 거래 계약서만 법정 서식, 표준 서식이 없으면 나머지는 있다는 겁니다. 일반 중개 계약서는 작성 의무가 없죠. 없는데 의뢰인이 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하고 중개 계약할 때 자기가 의뢰한 내용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다. 한 장 써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요청을 받아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 의무는 없지만 작성하는 경우 어떤 가격 적어라? 예정 가격. 전속 중개 계약 시 공개할 가격? 예정. 여기 문제면 확인 설명서는 작성하는 시점이 완성이 되어서 계약서 쓸 때 확인 설명서죠. 확인 설명서는 계약을 체결시키기 위해서 완성되기 전에 확인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적어주는 것이 확인 설명서예요. 그럼 확인 설명할 때 가격 이름이 뭐예요? 확인 설명서도 예정 금액. 일반 중개 계약서는 작성 의무가 없으니까 보존 의무가 없죠. 전속 중개 계약서 몇 년? 확인 설명서 3년. 이름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래 계약서에만 쓰는 표현이 세 가지가 있다. 법정 서식, 표준 서식이 없다. 거래 금액 기재한다. 5년 보존 나오면 거래 계약서만 중심 잡아오시면 이름표 나중에 진도 진행하면 자동적으로 나온다 그 말입니다. 확인 설명 과정에서 고의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겠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규정은 민법에도 있다 없다? 일단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규정은 손해를 가한 가해의 자를 보호하게 한 규정입니까? 책임이 있다고 할 때 피해자 보호 취지입니까? 피해자인 상대방 보호 취지인 것이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규정은 당연히 민법에도 있고 공인중개사법에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규정을 담고 있는 법이 2개 이상이면 유사 규정을 담고 있는 법이 2개 이상이면 그 유사 규정을 적용할 때 유사 규정을 담고 있는 법이 1개가 아니고 2개 이상이기 때문에 어떤 법을 우선 적용하고 어떤 법을 나중에 적용할 것인가 법 적용 순서를 정하기 위한 분류가 일반법, 특별법이죠. 일반법은 적용 범위에 제한이 있다 없다? 일반은 제한이 없다 그랬죠. 민법 750조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공인중개사법 30조에도
개업 공인중개사의 배상 책임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법은 제한이 없이 모두 다 적용되는 법이면 사람 제한 없이 모든 사람이 모든 행위를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있다면 자기의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가 있다면 모든 손해, 재산상 손해든지 정신적 피해든지 고의 과실을 행한 사람은 다 책임이 있다 없다? 이게 민법이에요. 민법은 행위자 제한 없이 모든 사람이 행위에 대한 모든 행위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이면 자기의 고의 과실 때문에 발생되었으니까 네가 다 책임지라 민법에 따라서.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도 민법 적용된다 안 된다? 모든 사람이 다 민법이야. 개업 공인중개사도 소속도 민법 적용돼야 안 돼요? 된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 네가 중개인이 하다가 네 고의 과실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있다면 네가 다 책임지라 이게 민법이에요. 그런데 민법에 따라 네가 간 모든 손해는 다 책임이 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배상할 능력이 없으면 누가 보호가 안 되니까 거래 당사자 보호가 안 되니까 민법에 일반 배상 책임이 있다는 규정을 별도로 하고 공인중개사법에서 별도 배상 책임 규정을 둔 이유는 민법에는 배상 책임이 있다 끝 합의해서 받아가든지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을 걸어서 구제받으십시오. 그게 민법이에요.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민법의 일반 책임도 지지만 모든 책임지지만 공인중개사법에서 별도 배상 책임 규정을 둔 것은 민법에는 배상 책임이 있다 해놓고 별도 보장 규정이 따로 없는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배상 책임이 있다 해놓고 그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어떤 제도를 두고 있다? 보정 제도를 두고 있다. 이게 핵심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일단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배상 책임 규정은 특별법이니까 특별히 제한된 사람, 행위, 손해에 대해서만 적용시켰다. 그것이 공인중개사법이에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상 배상 책임 규정은 모든 사람이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여? 지금 복습하는 겁니다. 그죠? 진도당하는 게 아니고 복습이에요 지금. 당연히 공인중개사법은 모든 사람이 아니고 부동산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하나의 적용이.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 중개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에게만 최근 시험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아닌 제3자가 중개행위한 것은 어떤 법? 민법 적용. 공인중개사법은 모든 행위가 아니고 중개 행위의 하나에 적용돼요. 그러면 개업 공인사 등이어도 뭐가 아니면 중개행위가 아니면 개인적으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돈을 빌렸었는데 못 갚았다. 채무불이행, 채권자에게 손해가 가져. 이건 중개행위입니까? 아니니까 어떤 법? 민법.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 하다가 고의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간 모든 손해가 아니고 재산상 손해 하나여 적용.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했지만 정신적 피해만 발생되면 어떤 법? 민법. 최근 시험에는 어떤 게 이겁니다. 공인중개사법상 배상 책임 규정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하나여 적용되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아닌 제3자 나오면 중개행위를 하여도 등이 아닌 자이기 때문에 민법 적용이다. 민법에 따라 별도 청구해야지 우리 법에 의한 보증기관에 청구가 안 된다. 결국은 이런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중개행위하다가 발생시킨 재산상 손해는 우리 법에 의한 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뭘 통하여? 보증기관 통하여 우선적으로 배상받아 가시고 그 말입니다. 그럼 이 보증은 설정하게 되는 개업 공인중개사 본인 보호 취지입니까? 재산상 손해 입은 거래 당사자 상대방 보호 취지입니까? 손해배상 책임 조항이 피해를 본 피해자 보호 취지이면 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보증이면 보증도 개업 공인중개사 본인 보호 취지가 아니고 재산상 손해 입은 거래 당사자 상대방 보호 취지이면 나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상대방을 위한 제도니까 중개업을 함에 있어서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재산상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증은
당사자 보호처이기 때문에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우리 법에 의한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 세 사람이 중개업하는 경우에도 당사자를 위한 보증은 예외 없이 설정해야 되고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누구도 특수법인도 뭐 하고 싶으면 중개업을 하고 싶으면 당사자를 위한 보증은 예외 없이 설정해야 한다. 최근 시험에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 중개업을 하는 경우 업무 보증은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틀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이 특별법이다 우선 적용된다는 말은 이런 경우에 민법에 따를 필요 없이 우선적으로 배상 능력을 갖추고 있는 보증기관을 통해서 이만큼은 먼저 받아가라 그 말입니다. 보증이 중요하고 그러면 한 개만 더 개업 공인중개사가 책임이 있다라고 할 때 배상 책임이 있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때는 요건을 따져서 물을 줄 아셔야 돼.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인을 하는 경우가 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인을 한 경우에 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을 것?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이 있어요. 우리가 확인 설명, 소장으로 확인 설명했는데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어요.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인이 한 경우의 고의 과실 책임만 묻는 것이 아니고 중개인을 하자는 경우에도 책임이 있다 없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장소 제공받은 다른 사람이 거래 당사자에 간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손해는 누가 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이 가 있지만 내 가게에서 발생되었죠. 그럼 내 가게 간판 보고 들어온 손님을 보여주라 그 말이니까 네가 직접 중개한 것은 아니지만 네 사무소에서 다른 사람이 사고 쳐도 네가 책임이 있다. 이때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인자가 아니죠.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상 책임이 있네. 법에 따라서 당연히 네가 책임져라 그 말이니까 무과실 이유도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행위자는 누구요? 고용인이 행위자이고 업무상 행위했다면 고용인의 고의과실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있죠. 그럼 당연히 고의과실을 행한 고용인은 민법에 따라서 지가 가한 손해는 다 책임이 있다 없다? 있는데 야가 배상 능력이 없으면 손님 보완되니까 그를 고용한 개업 공인중개사 행위로 본다 그 말이니까 무과실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나올 때는 항상 중개인을 직접 한 경우인가 아닌 경우인가 이걸 구분해서 중개인을 함에 있어서 시작하면 뒤에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고의 과실로 인하여 나와야 되고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의 경우나 다른 사람의 중개인 장소 제공의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중개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의 과실 관계없이 책임이 있다. 여기까지가 복습이에요. 그죠? 11 과정은 진도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1월 첫째 주부터 나갈 진도를 한 번 더 짚어서 계속 반복해서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진도는 뭐 1, 2월 달에 충분히 나갈 거고 조금 쉬었다 그러면 오늘 진도가 7금지 179페이지 있죠. 그럼 간단히 보고 중개 보수하고 제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